과민성 대장증후군 해우소 한의원만의 어떤 치료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저희 해우소 한의원에서 치료 방식은 네. 일단은 환자를 분류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단순하게 위나 장의 기능상의 문제로만 온 것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영향, 자율신경 영향이 같이 온 것이냐, 일단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또 그러면 설사 쪽으로 가는 것이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대변이 시원하지 않는 것이냐, 이걸 갈라봐야 되는데요. 저희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처방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재들을 위주로 한약 처방을 하고, 또 설사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저희 한의원에서 따로 개발한 청장환이라는 환을 가지고 설사 쪽을 컨트롤 해드리고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분들은 소채환이라고 하는 약재에 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약재들을 가미해서 네. 같이 컨트롤하고, 또 환자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장세척이나 뭐 등 치료 이런 부분들, 간해도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식을 잘 조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관리의 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관리하고,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또 가끔씩 들리셔서 확인을 하시고, 네. 이제 좀 꾸준하게 관리를 해드리는 것이 결국 저희 한의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다수 사실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이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네. 그 컴퓨터 모니터 앞에 그렇죠. 앉아 있는 예. 부분이 큽니다. 이게 그 변비의 원인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변비의 원인과 관련이 큽니다. 일단 변비는 기본적으로 대장의 운동이 잘 안 되는 것인데요. 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면 장 자체가 정체가 되고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장의 운동이 부족해지면서 변비가 생기고요. 또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기운의 소통이 잘 돼야, 쉽게 생각해서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파이프가 안에가 좁아져 있거나 어디가 꺾여져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빨대로 표시를 해드린다면 이런 파이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매끄럽게 뻥 뚫려 있으면 변이 잘 나갈 텐데 네. 중간중간에 꺾여 있다든지 예. 꼬였다든지 비틀리면 나가다가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가스도 많이 차게 되고 음식을 먹었을 때 더부룩해지는데 밑으로는 안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기체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설사를 시키거나 자극적인 약을 쓰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소도지제라고 해서 마치 막힌 파이프를 솔로 뚫어주듯이 예. 밀고 나가는 힘을 가진 약재들을 써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치료기간은 워낙에 환자분 따라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네. 짧으신 분들은 그 안쪽에서 2달 안쪽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또 너무 심하시면 또 뭐 3, 4개월을 좀 더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라고 하는 것이 한번 치료가 되면 평생 안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약을 쓰되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호전이 돼가면 서서히 약은 줄이고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드리고, 대신 잘 지내시다가 안 좋은 상태가 생겼을 땐 또 조금 필요한 만큼만 약을 쓰고, 그렇게 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시다 보면 본인이 관리하시는 요령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한약의 도움을 안 받고 치료를 안 하셔도 잘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변비가 계속돼서 변비약을 많이 이렇게 쓰는 환자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복용을 이렇게 했던 분들 같은 경우 변비약이 사실 나중에 되면 들지가 않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이럴 때 그렇게 대변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하거나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변비 환자 중에서도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가장 치료가 어려운 경우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비 환자분들이 좀 성격이 급하시거나 조급한 네.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변을 못 보시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약을 드시고, 변비약을 드시면 일시적으로 시원하니까 네. 또 그 맛에 들려서 또 드시고 또 드시고 하는데요. 만성적인 변비는 크게 보면 허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증과 실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증은 병을 일으킨 원인이 지금 현재 강한 것이 뭔가 있는 것이고요. 네. 허증은 내 몸의 장기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성적인 변비는 허증이라고 보는데, 크게 보면 혈허, 기허, 음허, 양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혈허, 음허 이런 계통은 장 안에 있는 수분량이 부족하고 혈액 공급량이 부족해서 장 안에 건조함이 생기고 대변이 굳어지고 윤활유 같은 매끄러움이 없어서 변이 잘 안 나가는 거고요.
기허, 양허 이런 계통의 문제는 대장을 움직여줄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운동력이 떨어지니까 밀고 나가지 못하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은 기운이 없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설사를 시키는 약을 계속 쓰고 하제를 계속 쓰다 보면 오히려 장이 더 감각이 떨어지고 무력해지는 확률이 있고요. 또 음호, 혈어 계통의 변비들로 간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그래도 장이 건조한데 강제적으로 설사를 시켜서 물을 빼내면 더 건조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변을 보기 위해서 자극적인 약을 쓰는 것보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보혈제, 보음제, 고기제, 대표적으로 당귀나 숙지황, 인삼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약들 중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잘 골라서 장기 쪽이 더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대장 쪽의 혈액 공급량도 늘고 점액도 늘고 운동력도 늘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변비약을 조금 적게 드셨던 분들은 치료가 잘 되고 쉽게 굉장히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지나치게 드셨던 분들은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잡기 시작하면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보고 변비약의 도움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